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해외에서는 수송 부분에 비행기가 또 굉장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국내선 비행기까지도 다 막고 이 야간 열차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착륙 비행을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무조건 좀 잘못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제 해외에서는 운송의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비행기도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탄소 감축을 얘기할 때 빼먹지 말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송 분야인데요. 2018년 기준 수송 분야 탄소 배출량은 석탄, LNG 등을 포함한 이 발전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국내 예시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탈석탄을 통해 전력계통 전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전기차 등 수송 부분 감축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력계통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다음 부분으로도 수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라는 생태계가 이렇게 새롭게 뛰어드는 것처럼 수송 부분에서의 전환의 감축도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 비행기를 좀 막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 말고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선 어떤 식으로 좀 감축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 국내에서 운행하는 무착륙 비행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얘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프랑스는요, 서울 부산 거리에서 국내선 항공을 금지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 이 기후보건 법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국내선이라면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번 법안이 만약에 다음 달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항공업계를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광범위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편 운항이 대폭 줄어들면요, 국내선 운항 위주로 운영되는 파리, 그리고 앙트, 리옹, 보르도, 어쨌든 요 공항의 존폐 여부도 논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원이 통과를 시킨 거죠.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면 국내선 항공을 운항 금지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에 임대를 금지하고, 의류, 가구, 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 표기 의무화 등 어떻게 보면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 표기 의무화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탄소 배출량을 이 가전제품마다 어느 정도 표기를 꼭 붙여야 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있잖아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정말이 좀 잘못되어 있다, A 등급을 맞은, 왜 우리도 1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3등급이다 이래가지고 이후에서는 이걸 다시 손보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이게 건물 부분의 에너지죠. 요거에 대해서도 임대를 아예 금지하는 아주 좀 무지막지한 법안입니다. 환경학살이라는 제목도 만들어서 자연환경을 고의로 오염시킨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공화당이 상원 의원석 중에 절반에 가까운 14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기후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국제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은 커지고 있어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원에서 통과될 만하게 수정해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있어요.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5년 전에 진작 만들어졌어야 할 법안이라면서 더욱 강력한 환경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사업 운영 방식 재개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들어야 하는 사업자들, 공항 운영자들이나 항공사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겠죠.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산업을 보호하면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정부는 이 때문에 야간열차라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야간열차가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보다 훨씬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대신에 환경을 보호하는 축으로 이 야간열차를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이 비행기의 탄소 배출량은 운송 부분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야간열차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다시 합의한 건데, 올해 말 중에 유럽 익스프레스 이니셔티브를 통해가지고 비행기 대신 열차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유럽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지금 이 그린딜이라든지 텍소노미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작년에 경기 부양책의 15%를 탄소 집약적인 사업인 비행에 넣었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수십억 유로가 항공사를 구제하는 데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소 집약적인 사업에 정부의 이 자금을 넣는 것이 조금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한 일이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야간 열차를 부활시켜가지고 비행
부분의 탄소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알듯이 사실 탄소를 감축한다는 게 진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편하게 살았잖아요. 뭐 커피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얘기,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요. 이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이라고만 하면은 플라스틱 감축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플라스틱을 감축을 한다든지 뭐 일회용품 배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편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기꺼이 감수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맞이한 기후 위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게 정말 좀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비행기로는 정말 한 2시간 30분 또는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하더라도 한 4시간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10시간 동안 야간 열차를 타고 가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사실 마냥 장밋빛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밋빛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금의 편함을 유지하면서 이 미래에 2030년, 2050년에 재앙을 맞이할 것인가, 지금 불편함으로 점점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안전한 지구에서 살 수 있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는 시간을 과거로 좀 돌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불편했던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이제 한국에서는 무착륙 국제선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선을 놀릴 수 없으니까 무착륙 관광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 관광객이 이제 1만 명이 넘었어요. 이 사례를 가지고 온 거는 사실 좀 비판하려고 가져왔다기보다는 국내에서는 비행기 운항을 오히려 좀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 목적지에 내리지 않고 하늘을 떠돌다가 돌아오는 비행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국제선에 계시는 분들은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더라고요. 파일럿은 꼭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기도 하고, 사실 비행기는 지상에 있을수록 훨씬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4월부터 김포하고 김해, 대구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부산이나 제주도, 예를 들면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부산, 후쿠오카, 제주를 지나서 요 항공만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죠. 면세도 가능하고 비행기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관광객이 소폭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후환경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를 해외여행 수요가 없을 때마저 띄우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형태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단거리 항공편을 축소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사실 좀 비교가 되는 흐름이죠.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연간 탄소 배출량의 2% 정도예요. 얼마나 이 비행기가 탄소를 배출하냐면 비행기 1인당 1km 이동할 때 285g, 자동차는 1.5명 탔을 경우 158g, 156명이 탄 기차는 14g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실히 기차가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적극적으로 야간 열차까지 운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고도를 비행할 때보다 이륙할 때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또 짐이 많아질수록 배출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서비스적인 비즈니스석 또는 1등석을 이용할 경우 이코노미석보다 3, 4배 많아지면은 거의 얼마죠? 700에서 한 1000까지도 1인당 1km 이동할 때 1000g, 즉 1kg을 이렇게 탄소를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 교통수단이 애매하거나 아예 없는 장거리 비행보다 대체 수단이 있는 단거리 비행을 훨씬 더 뭐라 하는 이유가 이만큼이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목적지도 없이 그저 관광만을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항공사들은 경영난 속에서 해외여행길이 막힌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 매출은 국내가 아니라 국제선에서 나오는데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땅에 머무르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게 무조건 이득이어가지고 운항을 하지 않아도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큰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 띄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코멘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승객이 좀 많이 이용했고 수요가 관련 업계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거에 있어서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북돋는 얘기는 2050 탄소 중립 얘기했는데 조금 좀 무리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